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 새벽이면 원피스 1166화 유출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현재 검은 수염과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원피스 증거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떡밥이 불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은 수염에 관해서는 태어나서 지금껏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것과 몸의 구조가 E형이라는 점, 악마의 열매를 2개나 먹을 수 있다는 점 등등 이 부분은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근거들을 드디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록스 해적단 이야기를 할 때 가프와 히나가 록스 해적단이 부활하면 위협이지만 사건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 간다 같은 느낌의 말을 가프가 했었죠. 그리고 히나는 선장을 잃고도 세력은 늘고 있다 같은 말을 했지만 그 주변의 이야기에서 록스가 부활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가 있었죠. 록스의 의지라는 것은 검은 수염이 이어받았고 아들로서도 록스의 의지를 계승하고 있어서 검은 수염이 지금부터 세계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의지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록스가 실패했던 야망을 검은 수염이 이어서 실행시킬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새로운 여론은 버기도 이번에 록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죠. 버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길드의 보스로서 사실 억지로 떠받들어진 보스지만요. 억지로 임명된 보스지만 어쨌든 세계에서는 꽤 권력을 가진 축에 속하게 됐으니까요. 지금 크로스 길드로서 말이죠. 크로스 길드의 목적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게 어쩌면 둘 다 록스의 의지로서 록스가 끝마치지 못한 일 같은 느낌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검은 수염이 하려는 것과 버기가 하려는 것을 합치게 되면 록스가 하려던 일이 완성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2명의 의지와 목표를 더하면 로저와 샹크스, 그리고 그 의지를 이어받은 밀짚모자에 담긴 의지와도 매우 비슷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그것은 루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 상황 구도가 샹크스와 루피 vs 검은 수염과 버기 구도가 되는데요. 첫 느낌은 버기 때문에 검은 수염 쪽이 굉장히 밀려 보이지만 버기의 의외성을 생각하면 속단할 수 없습니다. 버기는 원피스 시작부터 야망을 숨기지 않았고 결국 비굴하지만 사왕이 되었고 크로스 길드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버기의 능력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한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버기는 샹크스와 루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데요. 록스도 세계의 왕이 되려고 했었죠. 검은 수염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검은 수염의 지시에 의해 라피트는 분명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라피트는 지금 마리조아 근처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검은 수염에게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는 장면까지도 보여졌죠. 엘바프 이야기가 끝날 때쯤 검은 수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은 계속해서 루피와 다른 상황보다 정보전이나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피스의 정체에 검은 수염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검은 수염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서 이모에게 죽어가던 아버지를 목격했던 상처가 아직도 선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모의 역사와 비밀에 가장 많이 접근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은 가장 가까이 이모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모의 능력과 게코 모리아의 능력 사이의 유사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모의 능력은 모리아의 능력과 매우 가깝습니다. 모리아는 그림자를 통해 죽은 자를 조종할 수 있고 이모는 도미 리버시를 통해 산 자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10년, 그림자, 그리고 티치의 어둠 열매 사이에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모가 세턴의 다리를 사용해 어둠으로 공격을 복제했을 때 이는 모리아가 땅에서 그림자를 떼어내거나 심지어 모리아가 자신과 완전히 분리된 그림자 분신을 사용했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분신으로 섬의 누구든 공격할 수 있었죠. 가벨리에서 6 전설이 이모를 공격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루피가 스릴러 바크에서 모리아의 그림자 분신을 공격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리 공격하거나 베어도 데미지가 모리아 본체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모리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의 그림자 기사는 모리아의 그림자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무의 그림자 형상일 뿐이죠. 이야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등장한 이 형태는 단지 그림자입니다. 물론 이무에게 진짜 얼굴과 본 모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반영 또는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록스가 이무를 베었을 때 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저 어둠이나 그림자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모리아의 그림자 분신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진짜 이무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그림자는 이무의 반영이며 임무 수행을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이는 섬 아너디로든 순간 이동하며 임무물을 수행하고 공격을 받아도 본체는 상관없었던 모리아의 그림자 분신과 같습니다. 진짜 모리아가 아닌 반영된 이미지였으니까요. 이는 스릴러 바크의 또 다른 인물 페로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페로나의 첫 글자를 바꾸면 네로나와 비슷하죠?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페로나가 우솝을 상대할 때 그녀는 유령들을 보내 자신의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우솝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우솝은 그 거대한 형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어있는 진짜 페로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무도 똑같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체는 다른 곳에 숨겨두고 반영된 이미지를 보내는 것이죠. 반대로 모리아는 여러 그림자를 한 사람에게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무가 어떻게 다른 육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무가 오즈의 안에 들어가 조종했던 모리아와는 달리 사탄에 의해 나타났지만 그 원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무의 힘이나 능력이 모리아의 능력과 완전히 같거나 그저 상위 호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유사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저가 말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는 것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단어의 뜻을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 한자로 바닥에 두고 왔다는 건 그곳에 갔다는 게 됩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로저의 적단 배에 있었던 알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해서 그곳이 문자 그대로 한자, 바다 밑바닥에 두고 왔다는 뜻이 아니냐는 건데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그곳이 정말로 바닥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바닥에 갔다는 건 배를 코팅하든가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바다 밑바닥에는 갈 수 없잖아요. 로저의 적단의 해적선이 잠수가 가능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로저 해적단에는 거대 알이 있었으니 그 거대 알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로저 해적단의 오로 잭슨 호에는 수수께끼의 거대한 알이 계속 보였습니다. 이 알에 대해서 작중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였죠. 라프텔에 가기 전과 라프텔에 다녀온 후 둘 다 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 라프텔에 가기 위해 필요한 알이었다면 라프텔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 알이 없는 편이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로저가 배에서 내리는 장면에도 거대 알이 떡하니 있으니 라프텔에 가기 위해 필요한 생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라프텔에 갈 때 한 번 알을 사용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알로 되돌려놨다든가 마치 드래곤볼의 셀처럼 한 번 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성숙해지는데 5년이 걸린다든가 그런 패턴도 있으니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알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물론 버릴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라프텔에 가기 위해 필요한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는 게 정말 바닥일까요? 하지만 조이보이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해저의 바닥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말했던 세계 정부는 인위적으로 해수면을 상승시켜 세상을 침수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900년 전부터 800년 전까지의 공백의 100년 동안 조이보이가 연합국에 패배함으로써 공백 200년이 막을 내렸죠. 그리고 그 거대한 왕국이 멸망하고 세계 수면이 200m 상승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조이보이가 어디에 잠들어 있을지 이야기했을 때 바다의 바닥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국은 200m의 수면 상승으로 거대한 왕국이 멸망합니다. 서문 역시 거대한 왕국이 고대병기와 이모의 힘에 의해 멸망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조이보이는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나라를 버릴 생각을 하고 후손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막대한 보물과 진실을 가지고 바다 끝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200m가 쫙 상승하는 와중에도 배를 타고 조이보이 해적단의 배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와중에 라프텔까지 도망칩니다. 저는 로저가 말하는 바닥과 세상의 모든 것의 정체가 그 가라앉은 곳에 다시 한번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막대한 보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과 막대한 보물을 그곳에 두고 왔다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